To be or Yeah,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혔던 올리비아 하세입니다. 60년대에 활동하던 배우라 아시는 것은 무리가 있네요. 그럼 이 사람은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아주 오래되고 아름다운 극장은 셰익스피어 시대 때부터 이 400년 넘도록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 셰익스피어 글로브 시어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런던 템즈 강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셰익스피어가 활동했던 극장인 셰익스피어 글로브입니다. 셰익스피어 글로브는 중세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공연하던 극장을 당시의 모습대로 재건해 놓은 극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 극장은 엘리자베스 1세 당시에 문화융성 정책에 따라 성황을 누리고 있다가 그 이후에 호국경 올리버 크로멜이 공포 정치를 할 때 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을 다 문 닫게 하면서 여기도 역사의 뒤안길로 잠시 사라졌습니다. 좀 생뚱맞지만 그 셰익스피어 시대 때 극장 가는 길에 한 시민이 남긴 글을 이렇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브 극장에 가려면 천을 염색할 때 쓰는 암모니아 가스, 풀 만들 때 끓이는 뼈, 탄력 있게 만들기 위해 가죽을 담궈 놓는 개의 배설물 냄새를 맡으며 수많은 창녀와 도둑들을 지나야 했다. 극장 안으로 들어간다 해도 지붕도 없어서 비에 흠뻑 젖거나 햇빛에 눈이 찡그려졌고 항상 화재의 위험이 있었다. 건물이 그냥 무너질 수도 있었다. 관중들 중에는 불황자, 도둑, 창녀, 포주, 반역자 등 위험한 사람들이 많았고 한 목소리로 웃고 소리치는 것이 마치 짐승들 같았던 이들이 연극에 만족하지 못하면 배우들에게 썩은 음식을 던지며 야유하기도 했다. 여자들은 배우가 될 수 없어 여자 역할을 소년들이 했으니 섹시한 여배우도 없고 무대 장치도 없어서 관객들에게 어떠한 장면이라고 설명해주는 걸로 대신했다. 무대 복장은 귀족들의 헌옷을, 특수효과는 양의 피와 내장을 쓰는 정도고 극장 안에는 소매치기들이 넘쳐났고 여자들은 스커트로 손이 찾아와 더듬을 것을 각오해야 했으며 화장실이 없어서 앞사람의 다리에 실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바닥은 흘린 맥주와 음식 오물로 넘쳐났다. 지린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됐나요? 샵 셰익스피어 극장, 샵 런던 일상, 샵 마팔38. 하루에 2-3회 공연. 당시 가족의 저녁값인 1페니를 내고 이 연극을 보러 갔다고 합니다. 당시 런던의 인구가 20만 정도 됐고요. 일주일에 그 연극이 15,000명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와우. 누구 때문에? 바로 언어의 연금술사 윌리엄 셰익스피어 때문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영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올려놓은 영문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대문호 타이틀이 붙으면서 위대한 작가, 영문학의 대명사가 된 배경에는 그가 활동했던 시대 덕분이기도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배하던 16세기 후반의 영국은 그 대영 제국의 기초가 놓아졌던 국가적 부흥기였을 뿐만 아니라 문예 부흥기였습니다. 즉 영국의 르네상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제반 양성들이 요동치고 변화하던 전환기이자 즉 변혁기이기도 했고요. 성숙한 문화적 분위기와 역동적인 사회가 던져주는 풍부한 소재들이 셰익스피어의 예술적 감성과 만나서 대작으로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은 단순히 문학 작품일 뿐 아니라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역사 참고서 역할까지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싶다 말할 것도 없이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인도는 당시 아시아의 보석이라고 여겼던 땅입니다. 그 땅 전체와도 바꿀 수 없다는 영국의 자존심이 바로 셰익스피어라는 말입니다. 그 500년 전 과거에도 이 셰익스피어 한 사람 때문에 이 런던 시티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 변방 지역이 들썩들썩거렸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 재생을 이 연극, 즉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이루어냈고 그 중심엔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영국 도시 재생의 커다란 키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화예술입니다. 지금의 셰익스피어 글로브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을 썼던 엘리자베스 극장을 이 자리에 재건축한 것입니다. 최초의 극장은 1599년에 지어졌는데 1613년에 공연 중에 실제로 대포를 쏘다가 지붕에 불이 붙어서 소실되었다가 1614년에 재건된 후에 1644년에 다시 철거되었습니다. 1599년과 1614년의 건물의 역사적 고증에 근거해서 최대한 그 시대 모습 그대로 다시 지어진 복원극장입니다. 복원극장이긴 하지만 옛날 방식 그대로 음향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배우의 발성에 의지한 대사 전달, 모든 음악은 직접 라이브 연주를 하고요. 효과음 같은 것도 쇠구슬을 굴리든지 나무판을 이렇게 두드리든지 하면서 효과음을 만들어내는 그 엘리자베스 시대의 옛 방식으로 공연을 합니다. 셰익스피어 글로브는 배우이자 감독인 샘 와나메이커가 설립했으며 그 오리지널 극장 부지에서 230m 떨어진 곳에 셰익스피어의 작품 헨리 5세를 공연하면서 1997년에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자, 그 후 2014년 1월에는 그 작은 촛불로만 조명을 하는 실내 극장도 오픈을 했습니다. 또 교육 및 리허설을 하는 스튜디오 단지인 세글러 스튜디오도 메인 극장의 모퉁이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샘 와나메이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영국 사람? 미국인? 일본인? 쌈 와나메이커 상. 한국 사람? 와나메이커 쌤. 네, 미국인입니다. 자, 셰익스피어 사랑은 국적도 초월합니다. 자, 그는 1970년부터 셰익스피어 극장을 재건하기 위한 국제 셰익스피어 글로브 센터를 설립하여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16세기 시기의 극장으로 지으려다 보니까 현대적인 소방법에 맞춰서는 도저히 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와나메이커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그의 비전을 포기할 수 없죠. 철저한 고증을 하면서 동시에 과감하게 수용 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디자인으로 변경하면서 이 역사적인 셰익스피어 글로브를 재탄생시켰습니다. 자, 극장은 원래 위치에서 약 230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16세기 당시에는 템즈강의 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넓었습니다. 당시 강변의 뚝에 있었던 극장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장소를 230m 강 쪽으로 더 이동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16세기의 건물을 그대로 재현하다 보니까 건물은 목재 프레임 튜더 스타일 건물입니다. 자, 그런데 1666년 런던 대화재 이후에 런던 시내에는 초가 지붕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만 이 극장은 16세기의 건물을 복원하다 보니 런던 시내에서 유일하게 초가 지붕이 있는 형태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또 불나면 어쩌나 싶지만 이 현대적 초가 지붕은 난연제로 불이 잘 붙지 않고 지붕에도 역시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서 화재 시에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3층으로 된 객석은 총 873석인데 모두 16세기 때처럼 간단한 벤치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마당에는 700석의 야외석이 마련되어 있고 그 셰익스피어 시대만큼 빽빽히 들어선 관중은 아니지만 그 시절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연극을 관람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따뜻한 봄날에 이 극장에서 연극 한 편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셰익스피어인 러브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가는 그 묘하고도 로맨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극의 사요소가 뭡니까? 아까 바로 말씀드렸던 희곡, 관객, 무대, 그리고 배우입니다. 희곡은 셰익스피어, 관객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런더너 혹은 여러분, 그리고 무대는 이 멋진 셰익스피어 글로브. 그럼 배우는요? 영국에는 세계 3대 극단 중에 하나인 로얄 셰익스피어 극단이 있는 곳입니다. 출신 배우들은 정말 이름만 대도 깜짝 놀랄 만한 대배우들입니다. 이안 맥켈란, 더스틴 호프만, 게리 올드만, 베네딕트 컴버배치, 이름만 들어도 연기의 내공이 엄청난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곳은 이런 대배우만 올라가는 무대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극단 여행자가 2012년에 이곳에서 한여름밤의 꿈을 공연했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한국의 도깨비가 나오고 사물놀이가 연주되는 흥겨운 한마당이 이곳에서 연극의 본고장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K-아트 한류는 K-팝뿐만 아니랍니다. 영국에서 창조 경제와 도시재생을 공부하다 보면 꼭 등장하는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도시재생의 키워드에는 문화가 입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교육으로부터 이제 나온다고 영국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극장 프로그램은 주로 5월에서 10월 사이에 편성이 주로 되고 나머지는 교육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이 극장의 예술 감독 및 스태프들과 함께 작업하고
또 이 무대에서 직접 올라가 보는 미래의 공연 연출가, 공연 기획자, 배우, 나아가서는 미래의 예술 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자, 극장 투어는 1년 내내 상시 가능하기에 런던에 오시는 관광객들은 꼭 한번 영국의 자존심, 셰익스피어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 셰익스피어 글로브에서 연극을 보시던가 아니면 극장 투어를 해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자, 이런 분위기는 셰익스피어의 사랑을 다룬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잘 보실 수 있으니 이 영화도 꼭 추천드립니다. 기네스 펠트로의 리즈 시절과 그리고 콜린 퍼스의 정말 멋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주위에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지어진 밀레니엄 브릿지와 테이트 모던 미술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셰익스피어 글로브는 밀레니엄 프로젝트와는 상관없는 건물입니다. 하지만 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밀레니엄 브릿지를 건너서 강북의 사람들이 넘어와서 테이트 모던에서 미술품을 감당하고 나서 바로 옆에 있는 셰익스피어 글로브에서 연극을 보게 됨으로써 이 서덕 지역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런던은 역사와 예술을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갑니다. 학교에서 연극을 공부하는 분들은 시험 문제에 이거 꼭 나올 겁니다. 4대 비극은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 5대 희극은 한여름밤의 꿈, 시비야, 말괄량의 길들이기, 뜻대로 하소서. 베니스의 상인입니다. 결말에서 두 집안 간의 화해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일까요? 그럼 죽은 로미오와 줄리엣이 살아 돌아오나요? 자, 이제 화해했으니까 자, 다 같이 웃어요. 스마일. 하하하하. 무슨 엉덩이에 털 날 일 있습니까? 자,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은 그 작품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비극인 이유가 모두 자기의 한계에 의한 비극인 것입니다. 햄릿의 경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해도 알 수 있듯이 복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심과 번민으로 인한 우유부단함이 주인공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맥베스는 권력력, 오셀로는 분별 없는 질투, 그리고 리어왕은 진실을 분별 못하는 어리석음이 비극으로 몰고 갑니다. 자,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고의 비극이라고 불리죠.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가슴 시린 비극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죠. 물론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서 그렇게 그려졌지만 실제로도 최고로 슬픈 이야기면은 아무도 의견이 없죠. 현대 드라마들의 이 플롯들이 모두 셰익스피어에서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들, 특히 막장 드라마라고 불리는 것들의 내용 원조가 어디서 왔는지. 바로 이 셰익스피어입니다. 그래서 방송작가 아카데미에 가면 이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현대식으로 각색하는 것을 과제로 내주기도 한다고 하네요. 자, 다음 시간은 런던의 랜드마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런던 아이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